도저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중국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중국 당국이 190조 원 정도의 돈 보따리를 풀었지만, 이런 식의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는 약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고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병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 시간으로 25일 중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정부의 성장 목표를 향해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공성 행장, 그리고 리원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금융당국 수장 3명이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총출동해서 국무원 신문 판공실 주최의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공성 인민은행장은 지급준비율을 조만간 0.5%포인트 낮춰서 금융시장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그러니까 189조 4천억 원 정도를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서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돈을 풀어주면 시중에 돈이 더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 행장은 또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서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의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재작년과 작년 각각 2차례씩 지준율을 인하한 바 있고, 올해 초에도 0.5%포인트를 더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6.9% 수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약 0.5%포인트 인하 같은 부동산 대책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신설 등 증시 부양책도 내놨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로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2022년 9월부터 23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금융당국이 모두 나서서 위기 국면을 정면 돌파해보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주식과 채권은 상승을 했고, 아시아 증시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달러 대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당국이 이런 부양책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은발의 오줌 누기다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부양 규모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경제학자들이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골드만삭스는 5조 위안 규모, 또 모건 스탠리는 10조 위안, 그러니까 약 1,900조 원 규모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1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전 부수장이었던 유수진의 견해를 인용해서 중국이 경기 침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1년 내에 최소 10조 위안, 1조 4,200억 달러, 그러니까 1,896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주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에 비하면 190조 원 정도의 부양책은 저족지혈이겠죠. 블룸버그도 선전 롱의 펀드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저은안의 견해를 인용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 신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중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기 전에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시진핑의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부양 조치는
경기 침체를 되살릴 수 없을 것이며 단지 약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덩칸 위글리도 블룸버그의 이번 조치가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소비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골병이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아드레날린 주스 한 방 준다고 해서 고질병이 개선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부양 조치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규모도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또 24일의 경기 부양 조치가 불과 48시간 전에 급하게 마련된 것인데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 최고 지도부가 최근 들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자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이번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땜질식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이 이번 경기 부양 조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금 중국 경제의 골병이든 근본 원인과 여기에 대한 치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던 류수진 부소장은 중국 경제의 부양은 두 가지 축, 하나는 내수 수요 증가,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내수 시장은 사실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자산이 70% 이상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의 폭락은 소비자 심리를 거의 냉동고 수준으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소비 심리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시장의 활황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도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원치 않은 아파트 재고가 쌓이고 미완성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 구매 제한을 없애고 모기지 금리와 다운페이먼트 요건을 대폭 낮췄지만 지금까지 수요를 되살리거나 8월에 9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계저축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는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토지 판매 사업으로 재정을 충당해왔던 지방정부가 심각한 부채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런 사회 현상이 내수시장을 살벌하게 만들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불러왔고 이는 또 취업난의 심화와 함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및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부동산 경제를 죄악시합니다. 그러니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는 어떤 방법을 쓴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시진핑 정부가 펼쳐왔던 어줍지 않은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다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혁명적 변화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들 하는 겁니다. 이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제 중국 내에서는 또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아무리 중국의 감시 도구를 작동해서 입과 눈과 귀를 틀어 막아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잠재울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산당의 존재 목적이 먹고 사는 것만큼은 공산당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온 땅이 술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부터 스스로 경제 난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베이징 중난하이, 그러니까 중국 최고 지도부 집무처를 중난하이라고 그러죠. 이 중난하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경제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는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제인들도 위기를 말합니다. 중국 최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의 한 임원은 9월 초 선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소비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과도한 투자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커졌으며 내유지한, 그러니까 소모성 경쟁까지 일어나면서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면서 케이크,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더 커지지 않으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엄청난 위기감을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조타수를 맡고 있는 시진핑은 지금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시진핑 스스로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구호만 외쳐댑니다. 소위 첨단 기술 기반의 신경제 모델 구축을 하면 중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현실 도피이자 중국병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질없는 짓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이번 경기 부양 조치는 한마디로 헛심쓰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한트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